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광대 축소술 후에도 교정되지 않는 얼굴 비대칭에 대해서 그 이유와 그 해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부분은 환자분이 양악 수술을 하고 광대 축소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면 비대칭, 그러니까 턱선은 많이 좋아진 데 반해서 이 광대 부위에 남아있는 비대칭이 있어서 제게 내원하신 환자분입니다. 양악 수술 후에 물론 이제 턱이 과절제돼서 턱 수술도 재건도 같이 받으신 분인데요. 양악 수술로 일반적으로 이제 안면 비대칭을 교정한다고 하죠. 하지만 안면 비대칭을 양악 수술로 교정할 때는 이 교합을 위주로 한 하악의 교합 관계만을 주로 비대칭은 교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르포원 오스테오토미라고 해서 이쪽 상악의 절편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광대는 교정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양악 수술, 광대 수술, 안면 윤곽술, 턱끝, 전진술, T절골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얼굴에 치아의 중심선은 맞아서 대충 어느 정도는 대칭을 회복했지만 이 광대 부위의 비대칭은 해결이 안 된 경우입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이쪽 광대는 2번 수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부위가 조금 꺼져 있는 그런 비대칭이 있죠. 다시 말하면 오른쪽 광대는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왼쪽 광대는 뒤로 조금 누워 있는 이런 모습이 되죠. 정면에서 보시면 이 두개골이 보이는 부분도 오른쪽은 조금 돌출이 덜 있는 데 반해서 왼쪽은 돌출이 많고요. 또 이쪽에는 왼쪽은 유두돌기라고 해서 두개골 저부에 있는 이런 특이하게 생긴 구조물이 있는데 이쪽은 그게 보이는 데 반해서 이쪽은 보이지 않죠. 대신에 턱은 그럭저럭 대칭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 음영으로 봤을 때도 얼굴은 대충 이제 대칭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사실 정확히 보면 이쪽이 조금 더 넓고 이쪽이 조금 더 짧은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죠. 고개를 들어서 위로 봤을 때 모습을 보면 얼굴 이쪽 부위만 보면 좌우 대칭은 어느 정도 맞는 듯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쪽 턱과 상악의 관계는 정상적인 데 반해서 이쪽에 두개골이 우측에 비해서 좌측이 조금 더 튀어나오고 이쪽 후두부도 좌측이 더 이쪽으로 좌측으로 더 튀어나온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죠. 반면에 우측은 조금 함몰이 되고 이쪽도 우측 광대도 약간 이 방향으로 함몰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안면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두개골 저부에서부터 비대칭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쪽이 들어가면 이쪽도 들어가고 이쪽이 튀어나오면서 이쪽도 동시에 튀어나오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불만을 표시하시는 부분은 이쪽 부위인데요. 흔히 말하는 45도와 앞광대 부위가 이쪽은 돌출이 어느 정도 있는데 반해서 이쪽은 완만하게 꺼져 있는, 그래서 항상 이쪽이 넓어 보이고 광대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내원하신 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 45도와 앞광대 부위에 어느 정도 볼륨이 필요하고 옆광대는 조금 더 줄어들어야 그런 비대칭이 해소가 되는데 마땅히 이 부위에 볼륨을 주기도 마땅치 않고 또 광대 쪽 수술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옆광대를 줄이는 그런 조금 문제점이 있죠. 또 마땅히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이 적당한 수술이 있지 않는 단점도 있습니다. 사진을 조금 정리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요. 정면 모습에서 보시면 이렇게 좌우 대칭은 어느 정도,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느 정도 맞는 모습이 정면에서는 관찰이 됩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서 보시면 이쪽 빨간 우측 광대는 앞으로 전진 돌출이 약간 있고 이쪽 옆광대나 45도 광대는 조금 완만하게 떨어지는 데 반해서 좌측의 광대는 이쪽에 돌출이 적고 45도 광대에 돌출이 부족하고 옆광대는 오히려 옆으로 좀 나오는 이런 돌출된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유두돌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얼굴의 중심선, 그러니까 상하악을 기준으로 한 중심선을 보면 상당히
좌측이 좀 넓어진 모습이 보이고요. 후두부도 이쪽이 더 둥그렇고 약간 우측은 함몰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을 상하악의 기준선이 아닌 이 두 개 저부의 중심선으로 보면 이 좌우는 대칭이 어느 정도 맞죠. 하지만 상하악은 중심선으로 보면은 이 후두부가 이쪽으로 많이 치우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그 좌우를, 그러니까 미러링이라고 해서 같은 환자의 그 CT를 거울로 좌우를 바꿔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겹친 부분을 보시면 우측 후두부는 오히려 좌측이 커서 이렇게 튀어나온 모습을 보이고요. 또 이쪽은 45도 부위가 부족해서 튀어나온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된 경우는 이렇게 비대칭이 이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쪽이 크고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고 이쪽이 작기 때문에 이러한 비대칭이 보이는 부분이, 그러니까 부족한 볼륨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형물 디자인은 위와 같은 모습으로 하게 됩니다. 광대를 조금 더 줄이고 그 위에 볼륨을 줄 수 있는 보형물, 인플레이트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 상태에서 이쪽을 절골을 가하고 이쪽 45도 광대에서 절골을 다시 가해서 이 광대를 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고 이쪽에 남아있는 축두골을 약간 갈아주게 되고요. 그러면 옆광대가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45도 부위에 부족한 볼륨을 보형물을 통해서 볼륨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고정을 위해서 플레이트를 이렇게 끝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의 모습이고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그 과정을 한번 시리얼하게 보시면 이렇게 광대가 꺼져 있는 모습이 있고요. 절골을 통해서 회전시키고 안쪽으로 조금 이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축두골을 조금 갈아주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트 디자인을 해서 삽입하는 위치를 확인하고 실제 수술된 모습입니다. 다시 CT로 들어와서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좀 설명드리면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그 슈퍼임포지션이라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환자의 정면 CT에서 이게 이제 환자의 기본적인 CT인데요. 그거를 같은 환자의 볼륨으로 미러링을 하면 그게 이렇게 겹쳐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은 이쪽보다 돌출이 적으니까 부족한 부분이 파랗게 튀어나오게 되죠. 이쪽이 파랗게 튀어나오고 이쪽이 파랗게 튀어나오고, 그래서 부족한 부위는 이렇게 45도에 파랗게 표현된 이 부위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보시면 좌측보다 우측이 볼륨이 적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볼륨이 적기 때문에 이쪽보다 이쪽이 미러링을 했을 때 파랗게 더 표현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뭐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지만 환자의 그 얼굴 뼈를 이렇게 모델링을 통해서 절골을 하고요. 이쪽도 절골을 하고 또 이렇게 밀어 넣고요. 남아있는 부위를 이렇게 갈아주고 그 다음에 보형물 디자인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부위의 볼륨을 얻으면서 이 절편을 고정할 수 있는 고정력도 얻을 수 있는 이런 수술 방법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안면 비대칭이 광대 수술을 통해서 또는 양악 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교정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안면 비대칭은 교정이 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개선은 가능하겠지만 교정은 되지 않고, 또 치아 관계에서 상하악 관계에서의 대칭은 많이 확보할 수 있지만 광대 수술에 있어서는 사실 그 대칭성을 확보하고 개선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플레이트 수술은 이렇게 광대 수술에 있어서 비대칭을 개선하는데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었길 바랍니다.